한때 예비군이 썼던 달코 다른 옛날 총 M1 카빈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잊을만하다 싶으면 튀어나오는 총 M1 카빈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일단 M1 카빈은 특유의 핑 소리로 유명한 M1 게런드와 상당히 닮았지만 게런드의 카빈 버전은 아닙니다. 1925년 7월 1일 미 육군은 M 뒤에 붙는 숫자는 개발 순서를 나타내는 걸로 정했고, 이에 따라 M1 카빈은 첫 번째로 개발된 카빈 모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M4 카빈도 네 번째로 개발된 카빈 모델이라는 의미가 되죠. M1 카빈의 시작은 2차 대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차 대전 이전 미 육군 병기부는 게런드가 너무 무거워서 대부분의 지원부대가 휴대하기는 불편하다고 보고받습니다. 이는 훈련 중에 게런드가 수풀에 걸리거나 철모 뒤쪽에 부딪히고 어깨에 걸면 흘러내리는 등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란 게 드러난 거였습니다. 게다가 2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독일군이 후방 교란을 위해 공수부대를 투입하자 지원부대가 사용할 새로운 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권총보다 사거리, 정확도, 화력이 뛰어나고 중량은 톰슨 기관단총이나 게런드의 절반에 달하는 작고 가벼운 호신용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미 육군은 카빈총이 이런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고 봤고, 무게는 2.3kg 미만에 유효 사거리는 270m로 정했으며 공수부대가 쓰는 것도 염두에 뒀습니다. 그렇게 1938년에 미 육군 병기부에 카빈총 개발 요청이 들어왔지만 1940년까지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총기 회사인 윈체스터는 이런 미 육군 병기부를 위한 39경 카빈탄을 개발했는데요. 윈체스터는 카빈총 탄약은 개발했지만 정작 카빈총 설계는 제출하지 않는 묘한 행태를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윈체스터 모델 30이란 소총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윈체스터는 모델 30 개발을 위해 데이비드 윌리엄스라는 죄수를 고용하는데요. 윌리엄스는 부보안관 살인 혐의로 복역 중이었지만 감형을 통해 가석방되었고, 그렇게 총기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업계 사람들의 추천으로 윌리엄스를 고용한 윈체스터는 덕분에 모델 30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941년 5월까지 윌리엄스는 모델 30을 군용으로 재설계하고 시제품의 중량을 3.4kg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는데요. 윈체스터는 신나서 미 육군 병기부에 연락했지만 미 육군 병기부는 중량을 2kg대까지 줄일 수 있을 거라며 최대한 빨리 시제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윈체스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조건에 맞춘 시제품을 13일 만에 만들어 육군에 선보였는데요. 그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1941년 8월 육군의 초기 시험 이후 윈체스터는 시제품을 당시 기준으로 더 세련되게 만들었고, 윌리엄스는 마무리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두 번째 시제품은 1941년 9월 다른 업체의 카빈총들과 경쟁했고, 그 결과는 윈체스터의 승리였죠. 그렇게 1941년 10월 22일 M1 카빈이 제식소총으로 승인됩니다. 그렇다면 M1 카빈의 특징을 살펴보기에 앞서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1 카빈은 전장 900mm에 총열 길이는 400mm이며 중량은 2.4에서 2.6kg에 사용 탄약은 39경 카빈이고, 작동 방식은 가스 작동식 회전 놀이쇠이며 발사 속도는 분당 60에서 70발에 유효 사거리는 270m입니다. M1 카빈이 사용하는 39경 카빈탄은 기존의 윈체스터가 도입한 구형탄보다 약 27% 더 강력했는데요. 이는 톰슨 기관단총이 사용하는 45ACP 탄보다 2배 강력한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무게까지 톰슨의 절반 수준인 M1 카빈은 사거리, 정확도, 관통력 모두 톰슨보다 뛰어났으며 탄약도 더 많이 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나온 STG-44나 AK-47과 비교하면 M1 카빈총의 성능은 뒤떨어지는데요. 이런 M1 카빈은 기관단총과 돌격소총 사이에 있는 무기로 성능도 그 사이에 있는 뭔가 애매한 수준이지만 개인 방어 무기로서는 준수했죠. M1 카빈의 조준기는 원래 150, 300야드 설정만 지원했는데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1944년에 100, 200, 250, 300야드 설정을 지원하는 조준기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M1 카빈의 유효 사거리는 270m 정도지만 낙차에 의해 실제 유효 사거리는 180m 정도였습니다. M1 카빈은 반자동 총기라서 15발들이 박스형 탄창이 주로 쓰였지만 M2 카빈이 1944년 10월부터 도입되면서 30발들이 바나나형 탄창도 함께 도입됐는데요. 1945년부터 총검이 부착되도록 수정되었고 2차 대전이 끝나기 전 최전선에서 쓰일 수 있었습니다. 원래 M1 카빈이 보병의 주무장으로 사용될 계획은 없었지만 톰슨 기관단총보다 정확도, 관통력이 뛰어나고 더 많은 탄약을 휴대할 수 있는 탓에
탓에 최전선 부대에 널리 보급되면서 주무장으로 거듭납니다. 최초의 M1 카빈은 1942년 중반에 지급됐으며 유럽 정부의 부대들이 먼저 받았습니다. 2차 대전 동안 미 육군 보병 중대에는 M1 카빈 28정이 편제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특히 게런드와 같이 길고 거추장스러운 총기를 쓸 수 없는 이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943년 시칠리아 공수작전에서 M1 카빈에 대한 혹평이 표면화되기 시작했고 1944년 가을과 겨울에 들어서는 혹평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M1 카빈의 관통력과 저지력이 의외로 부족했고 추위에 약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게다가 1944년에 독일군이 최초의 돌격소총인 STG-44를 대대적으로 사용하자 미군도 이에 대응해 M2 카빈을 선보입니다. M1 카빈의 자동사격 버전인 M2 카빈은 발사속도가 분당 750에서 775발로 실제 생산이 2차 대전 막바지인 1945년 4월에 시작된 탓에 필리핀 전투 마지막 날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전투에는 150여 정의 M3 카빈이 사용됐는데 이건 카빈총에 야간 조준경을 부착한 모델로 야간 조준경의 시야 범위는 64m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 M1 카빈이 대량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는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인데요. 특히 M2 카빈은 미군의 기관단총을 대체하고 가장 널리 쓰이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맹추위에 버티지 못한 카빈총은 저지력과 관통력마저 부족해서 일선 장병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국군 장병들은 자신들의 체형에 딱 맞는 카빈총을 게런드보다 선호했습니다. 게런드는 미국인조차 불편하다고 할 정도라 미국인보다 왜소한 한국인이 게런드를 어깨에 메고 서 있으면 뒤로 고꾸라진다니 말 다 했죠. 2차 대전 동안 612만 정이나 생산된 카빈총은 베트남전까지 현역이었다가 M16의 도입으로 2성급 무기로 물러나게 됩니다. 미국의 편에 서 있던 남베트남에 최소 79만 정의 카빈총이 공여되어 베트남전 전반에 걸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여된 카빈총 다수가 베트콩에게 노획당했고 그중 일부는 개머리판을 줄인 단축형으로 사용했는데요. 베트남인은 자신들의 체형에 맞는 카빈총이 마음에 들었지만 저지력과 관통력이 부족한 탓에 소련에서 넘어온 AK-47에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베트남전에서 카빈총을 주로 사용하다가 미국으로부터 M16을 공여받고 대우정밀이 M16을 면허 생산하자 카빈총은 예비군의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무려 100만 정이나 공여된 카빈총은 1968년에 예비군에 처음 제공됐고 10년 뒤인 1978년부터 현역에서 물러났는데요. 하지만 2014년까지 드문드문 사용된 카빈총은 2017년이 되어서야 도태됩니다. 그렇다면 100만 정이나 되는 카빈총은 어디 갔을까요?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우리나라는 20만 정이 넘는 카빈총을 미국으로 되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공여받은 걸 미국에 되팔았다는 건데 역시 총기의 나라답게 이걸 또 다 사주네요. 2006년부터 남은 77만 정의 카빈총을 미국에 되팔려 했지만 2013년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거부당했습니다. 미국도 2차 대전 이후 카빈총을 폐기해서 민간에 되팔았고 전미총기협회 회원에게는 $20라는 헐값에 팔았습니다. 미국도 1980년대 초반까지 경찰서나 교도소에서 2성급 장비인 카빈총을 사용했는데요. 루거미니 14와 콜트 AR-15 같은 더 좋은 총이 나오자 카빈총은 2성급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됩니다. 잊을만하다 싶으면 튀어나오는 총 M1 카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